송은재 TV 시작합니다. 검찰이 이제 문재인에 대해서 출석을 통보했습니다. 그러니까 검찰에 출석하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법원에 출석하라라는 이 출석 통지서를 보냈습니다. 검찰이 문재인에 대해서 법원에 출석하라 이런 통지서를 보낸 이유는요. 이 문다혜 비리를 수사 중인 전주지검입니다. 전주지검에서 이 문다혜 비리를 수사하고 있는데 여기에 핵심 키맨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이 피의자가 있습니다. 문재인 정권 당시에 조국 민정수석실 밑에서 6급 행정관입니다. 대통령 친인척 관리를 담당했던 이 행정관입니다. 신모 씨, 이 청와대 행정관인 이 신모 씨가 지금은 조국 혁신당의 당직자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 신모 씨가 검찰에 불렀는데도 검찰에 와서 진술을 거부합니다. 지금 문다혜 비리 관련해서 임종석, 조국 모두 다 검찰에 와서 진술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 신모 씨도 진술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진술을 거부할 경우에 이 핵심 피의자입니다. 이런 핵심 피의자가 이 진술을 거부하거나 이렇게 하고 있을 때 검찰은 이 증언을 확보하기 위해서 법원에 증인 신문을 요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법원에 가서 이 사람이 법원에 나와서 이 판사 앞에서 검찰 신문에 응할 수가 있습니다. 서울 남부지법의 공판 전 증인 신문이라고 합니다. 이걸 신청을 해서 이 신모 씨를 불렀습니다. 지난달 26일 이 공판 전 증인 신문 이게 열릴 예정이었는데 이 신모 씨가 불출석 사유서 이런 걸 내고 이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이 법정에 나오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검찰이 그래도 한 번 더 또 이 증인 신문을 하겠다라고 해서 오는 9일 서울 남부지법에서 다시 열립니다. 이 신모 씨에 대해서 이 자리에 굉장히 중요한 피의자다라고 보이는 이 사건에 문재인, 이스타젯의 이상직, 타이스타젯의 사장인 박석호, 조현옥 전 청와대 인사수석 이런 사람에게도 같이 이 법원에 나와서 이 증인신문에 참석하라라고 하는 통지서를 보냈습니다. 오는 9일입니다. 이 법원에서 하고 있는 이 증인신문에는 이렇게 사실 사유서를 내고 참석하지 않아도 되고 또 자료로 제출해도 되고 변호사를 대신 보내도 됩니다. 그렇지만 검찰의 의지입니다. 꼭 이 핵심 인물에 대해서 증언을 확보하겠다라고 하는 검찰의 의지고 여기에 덧붙여서 문재인을 비롯해서 이 핵심 관계자들에게도 이 재판에 나와서 필요한 증언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방어권을 보장해 주는 겁니다. 문재인 측에 방어권을 충분히 보장해 주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에 이제 협조하지 않으면 검찰 수사에 협조를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검찰로서는 충분히 방어권을 보장해 주겠다라는 그런 차원에서 오는 9일 법원에서 열리는 서울 남부지법입니다. 이 신모 씨, 핵심 키맨 신모 씨의 이 법정 증언에 문재인을 비롯해서 이상직, 박석호, 조현옥 모두 여기에 참석하라라고 하는 통지를 보냈습니다. 문재인이 여기에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 이 신모 씨가 9일 날은 나올 것이냐라는 것이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다혜 부부에 대해서 문재인 정권 시절에 각종 특혜가 있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문다혜 전 남편인 이 서모 씨를 타이스타젯에 특혜 채용을 했다. 2억 3천만 원 정도의 이 월급이나 이런 것을 지원을 했다. 이게 문재인에 대한 직접적인 뇌물이다. 검찰이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문재인을 뇌물 혐의 피의자입니다. 검찰이 확보하고 있는 증언 중에는 타이스타젯 여기에 이 박석호 사장은 이 서모 씨가 채용이 될 때까지 채용되고 난 이후에도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도 몰랐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상직이 일방적으로 전화 통보를 했다. 이 서모 씨를 무조건 채용을 해라. 월급을 얼마 줘라. 모두 정해서 서모 씨가 누구인지 아무도 모르는 상태에서 이 서모 씨를 채용했다라고 하는 이 증언도 이미 검찰이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검찰이 지금 전체적으로 보고 있는 것은 문재인이 사실은 문다혜 이 남편을 통해서 뇌물을 받은 것이다. 문재인이 이 딸 부부가 경제난에 시달리고 있다. 생활비를 지원하고 있었다. 타이스타젯에 취업을 시키면서
이렇게 생활비를 주지 않아도 되게 됐다. 이건 문재인에 대한 직접적인 뇌물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고요. 이 문다혜의 전 남편 서모 씨를 채용하는 과정에서 이상직에게는 중진공 이사장 자리를 주고 그 대가로 이상직이 이 서모 씨를 채용한 것이다. 이 과정들이 지금 전부 증언으로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 문다혜에 대해서는 문재인이 뭐 책을 쓰면서 문재인의 운명이라고 하는 이 책을 쓰면서 표지 디자인에 참여를 했다. 또 뭐 그 이외에 많은 뭐 협조를 했다라고 해서 출판사에서 2억 또 5천만 원은 빌려주는 행태로 2억 5천만 원을 문다혜에게 보냈다. 문다혜는 많은 청와대 직원들과도 돈 거래를 했다. 이 신모 씨와도 거래를 했다. 김정숙도 문다혜에게 5천만 원을 보냈다. 제주도에 있는 집을 송기인 신부 명의로 되어 있던 집을 문다혜가 전부 현금으로 샀다. 이런 것들이 지금 검찰 수사 결과 모두 드러났습니다. 앞으로 검찰이 해야 될 일이 지금 문다혜에 대한 압수수색을 해서 이 압수수색물을 전부 분석해야 합니다. 그 뒤에 문다혜를 소환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인데, 문다혜는 지금 결정적으로 이 문재인이 퇴임하고 난 뒤에 그 양산에서 하고 있는 책방입니다. 평산 책방. 이 평산 책방도 전부 문다혜가 주도해서 하고 있어서 여기에서도 굉장히 많은 수익이 발생을 했는데 이 수익금은 어디로 갔느냐, 이런 부분들도 수사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검찰이 이 평산 책방을 비롯해서 이 문재인 부부가 살고 있는 양산 자택도 압수수색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그까지를 하고 문다혜를 소환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문다혜를 소환하고 난 뒤에는 이제 문재인 부부를 소환하게 될 겁니다. 이런 순서로 진행이 될 텐데, 이건 뭐 심우정 새 검찰총장이 취임한 뒤가 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문제는 이제 검찰이 이렇게 많은 증언을 확보를 했고 많은 증거들도 수사가 굉장히 많이 진행이 됐습니다. 이 문다혜 비리에 대한 검찰 수사가 굉장히 진행이 많이 됐는데, 문제는 중요한 이런 키맨인 이 신모 씨를 비롯해서 조국, 임종석 등이 진술을 거부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전직 대통령 또 전직 대통령과 관계되는 이 가족의 비리, 여기에 관계되는 이 고위공직자들의 태도가 아니다. 그래서 지금 국민들의 비난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문재인이 자기와 관계가 되는 이 딸에 관련되는 이런 비리에 대해서 검찰의 정당한 수사에 협조를 하지 않고 있다. 진상규명을 하면 될 일인데 왜 여기에 협조를 하지 않느냐. 문재인은 과거에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검찰 수사에 협조하지 않으면 대통령으로서 예우해 줄 필요가 없다. 강제 수사를 해야 된다.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게 다시 소환돼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문재인이 지금 검찰 수사에 협조하지 않고 오히려 방해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지금 핵심 인물들인 조국, 임종석, 신모 씨 모두 진술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또 최근 들어서 문재인과 협의를 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윤건영이 이 방어를 한답시고 여러 가지 논리를 내세웠는데 이 수사에 대해서 정치 탄압이다라고 하면서 그 윤건영의 반박 논리가 잘못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더 문다혜 의혹을 더 키우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출판사에서 2억 5천만 원을 보낸 것, 이게 표지 디자인의 값이다. 문다혜가 표지 디자인 관련해서 뭐 어떤 전문성을 가지고 있지도 않는데, 그러니까 윤건영이 그 이야기를 하면서 문다혜가 이 출판사 측에 많은 협조를 했다라고 했는데 다른 무엇을 협조한 것이 있는지, 2억 5천만 원에 상응하는 무엇을 협조했다라고 하는 것인지, 이런 부분들이 해명이 안 되는 겁니다. 지금 윤건영의 해명이 오히려 의혹을 더 키우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임종석, 조국 이 진술 거부가 오히려 더 의혹을 키우고 있다. 문재인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문재인이 이 검찰 수사에 협조를 하는지 하지 않는지, 오는 9일 이 법정 출석, 여기에 문재인이 어떻게 대응하는지를 보면 서서히 문재인의 이 검찰 수사에 대한 대응 태도도 나오게 될 것인데, 이미 그 뭐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이 검찰 수사에 반발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전직 대통령이 이 검찰의 정당한 수사에 반발을 할 경우에 이건 강제 수사를 할 수밖에는 없습니다. 당연히 지금은 이 강제 수사로 가는 그런 절차를 밟고 있는 셈입니다. 오는 9일 그러니까 남부지법에서 열리는 이 신모 씨에 대해서 증인신문에 문재인도 나와라, 핵심적인 피의자들 모두 다 나와라라고 했습니다. 여기에 신모 씨는 나올 건지 문재인은 나올 건지
나오지 않더라도 변호사를 통해서 서류라도 제출할 것인지, 이건 문재인이나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방어권을 보장해 주는 것입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이제 문다혜가 또 SNS에 글을 올려서 뭐 조폭들이 쓰는 말이죠. 가족은 건드리지 마라. 뭐 이렇게 하면 이제 막 가자는 거냐. 뭐 이런 글을 올려서 오히려 국민들의 분노, 비난에 더 불을 붙이고 있습니다. 이 문재인이 지금 이 수사에 대해서 협의를 하고 있는 사람은 임종석이나 조국, 오히려 그보다도 윤건영, 문다혜와는 협의를 하고 있다는 게 읽힙니다. 이 윤건영이 몇 가지 앞뒤 말이 맞지 않는 걸로 반박을 하거나 문다혜가 지금 이 부분으로 발끈하고 저렇게 조폭처럼 저런 협박을 하는 것, 이런 걸 보면 문재인이 문다혜와 윤건영과는 협의를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내고 있는 반응이 국민들의 이 분노를 더 부채질하고 있다라고 하는 점이 문재인이 결국 자신을 겨냥한 이 검찰의 어쩌면 첫 수사입니다. 정면으로 겨냥한 이 문다혜 비리, 이 부분을 전주지검이 제대로 야무지게 수사를 해내면서 문재인이 꼼짝없이 이 검찰 수사에 만약 협조하지 않게 되면 강제 수사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즉 문재인으로서는 이럴 수도 저럴 수도 없는, 전직 대통령으로서 이걸 깔끔하게 국민들 앞에 모두 밝혀야 하는데 이걸 모두 밝히게 되면 이 비리 규모가 어디까지 번져갈지 알 수가 없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여기에는 뭐 김정숙도 개입이 되어 있고 문재인도 직접 개입이 되어 있는 것이다. 문다혜 비리 여기에 문재인 부부 전체가 지금 당시에 청와대 전체가 개입이 되어 있을 것이다. 윤건영이나 그 문다혜 또 조국까지 이 세 사람이 이제 검찰의 수사에 계속 반박을 하면서 노무현을 끌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러면 막 가자는 거냐라는 그 문다혜의 말이나 조국이나 지금 윤건영이 하고 있는 논두렁 시계, 노무현의 그 논두렁 시계를 끌어오고 있는 것은 이게 민주당의 오랜 버릇입니다. 특히 문재인 주변의 오랜 버릇인데 뭐 일만 생기면 자기들이 잘못만 하면 특히 검찰만 관계가 되면 이 노무현을 끌어와서 노무현이 그 박연차로부터 뇌물을 받은 것, 그 검찰 수사 과정에서 노무현이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 이 뒤에 숨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런 태도에 대해서도 국민들의 비판이 집중이 되고 있습니다. 오는 9일 이 키맨인 이 문다혜 비리 이 키맨인 6급 행정관이었습니다. 당시에 청와대에 이 9일 법정 증인신문 여기에 문재인도 출석 요구를 받았습니다. 통보를 했습니다. 문재인이 여기에 어떤 형태로 대응할 것인지 한번 지켜볼 일입니다. 송은재TV 마칩니다. 고맙습니다.